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간첩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제 10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새도 간첩이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 이 간첩 관련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요새도 간첩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요새 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하고 하는데 무슨 요새 뭐 간첩이 있습니까? 과거 냉전시대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간첩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간첩 이야기 시간에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답부터 하겠습니다. 간첩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간첩이 많이 있다는 근거를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은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해서 간첩을 보내고 안 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북한 정권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 김씨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전 이 3대 소련식 정권에서는 이 북한 정권의 목표로 남한을 해방시켜서 전 한반도를 공산하겠다, 이름하여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정권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한반도를 투체사상하고 또 김일성, 이 말을 갖다가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고 전 한반도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목표고, 이게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 목표를 남북관계가 잠시 이 관계가 유화지게 되었다, 화해 무드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간첩 활동이 중지되고 또 남북관계가 긴장 상태로 돌입하고 서로 대립하고 반목한다고 해서 간첩 활동이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북한의 이 간첩 활동은 북한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합법 영역에서 바로 남한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북한의 간첩 활동은, 대남 간첩 활동은 남북 간의 정책 상황이 개선되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데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서 말을 하기를 남북 관계가 대한 무드에 접어들고 화해 무드에 접어드는데 무슨 놈의 간첩이냐 라고 하는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목표와 북한의 대남 간첩의 공작의 그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관계없이 대남 간첩 공작을 일관되게, 언제까지? 바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돼서 전 한반도가 이 김정은 손아귀에 들어갈 때까지는 간첩 활동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언제 간첩 활동을 멈추느냐? 북한 김씨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의 대남 파괴 전복 활동, 대남 적화 통일 목표가 폐기될 때, 그때 북한 간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간첩 활동은 멈출 수 없는 것이, 이게 바로 북한 김씨 정권의 본질임을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좀 더 이제 더 실천적으로 들어갑시다. 왜 간첩이 있느냐? 이 북한에는 이 정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 조선노동당과 북한 군 안에 간첩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밀 간첩 부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동열의 안보전선에서 북한의 간첩 조직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되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은 전체 정찰총국이라는 대남 간첩 공작의 전문 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당휘하의 직속으로 바로 통일전선부라는 부서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통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독립적 활동하는 대외연락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3개 부서가 대남 간첩 공작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비밀 부서들입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비밀 경찰인 국가보위성 안에 바로 대남 간첩 공작을 또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군의 보위국, 과거의 보위사령부입니다. 명칭이 조직 명칭이 보위국으로 바뀌었는데, 이 보위국 안에도 대남 간첩 공작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직접 김정은이가 관할하는 국무위원회 직속인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그리고 문화교육은 대남 간첩을 난파시켜서 지하당을 구축하고 동조석을 포섭하고 각종 정보를 수입하는 그런 전통적인 대남 지하공작 간첩부서입니다. 왜 국가보위성과 소위 북한군 보위국 안에도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다. 이러한 부서들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25,000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25,000명이 깜짝 놀라는데요. 지금 북한 정찰총국 안에 있는 그 기술정찰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기술정찰국이라는 부서 안에만 10,000명 정도의 사이버 요원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간첩들이 활동하는 것 합쳐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간첩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작전 부서에서 작전하는 인원과 작전 지원 인력부터 분석 인력이 있는데 다 합쳐서 한 15,000여 명이 되고, 거기에다가 사이버 작전과 사이버 작전 지원하는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10,000여 명, 무려 한 25,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간첩 활동을 중지한다 하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화해무도로 접어들기 때문에 간첩 활동을 중지했다 하면은 북한의 이 5개 부서들이 다 해체돼야 됩니다. 해체돼야 되죠. 대남 간첩 활동을 안 하는데 그 20,000여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인원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누가 월급 주고, 누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런 부서들은 다 없애야죠. 그런데 그런 부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각종 중앙행사 때 이들 정찰총국장이라든지 통일전선부장이라든지 문화교류국장이라든지 이러한 간첩부서의 장들이 계속 식별이 되고 있고 그렇게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부서에서는 그러면 뭐 놀고 먹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활동은 중지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요새는 간첩 잡았다는 얘기가 안 들리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뭐 간첩 잡았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간첩을 잡긴 잡았습니다. 딱 3명.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잡은 간첩은 1명이고 2명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우리 대공수사당국에서 공작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거한 겁니다. 자, 그런데 2018년도에 작년에 간첩을 잡았단 말이에요. 잡은 사실을 정부가 발표를 놨습니다. 쉬. 아니, 국가 안보를 이렇게 하는 간첩을 잡았으면 당연히 국민들한테 수사를 맞추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북한 이 안보 파괴 행위에 대해서 북한 정부한테 규탄도 하고 말이죠. 항의도 하고. 이러고 북한의 간첩 활동에 대해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 정부는 마치 간첩을 잡은 것이 무슨 역적질이나 하는 것처럼 간첩 잡는 대공수사관들의 사기를 저지르고 포상이나 특정 같은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고, 도리어 일부 언론에 새어나가자 어떤 놈이 간첩 잡은 사실을 언론에 흘렸냐고 그래서 간첩 잡느라고 고생한 대공수사관들 감찰이나 하고 말이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왜? 대한민국 안보를 파괴하는 간첩을 잡았으면 바로 신속하게 검거하고 알리고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이것만, 이 정부는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김정은이가 또 대노할까봐서, 크게 화날까봐서 간첩을 잡아놓고도 쉬쉬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첩 잡은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는 거죠. 왜? 발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그동안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가 제가 현직에 25년 동안 이 분야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사실상 간첩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간첩 공작이 매우 이제 다양화되고 전방위적으로 하고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북한의 간첩들은 창입니다, 창. 우리 내부를 뚫고 들어오는 창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공수사관은 방패입니다, 방패. 그러한 간첩 침투를 막아줘야 되는데, 자, 북한의 이 창, 간첩 공작은 날로 진흥화되고 다양화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이걸 막아야 될 우리의 방패는 어떻게 되냐. 이 방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국회 정부에 통과됐습니다. 이제 법사위하고 이제 본회의만 남았어요. 국가보안법 같은 걸 없앤다고 하고 방패에 지금 문제가 생긴 상태예요. 그러니 창이 방패가 뚫렸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막 다 돌아서 지금 뭐 간첩 천국이 돼 있죠. 못 잡아서 그렇지. 그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간첩을 잡아야 할 대공수사 부서들이 지금 무력화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간첩을 못 잡고 그러니 간첩 잡았다는 사실도 국민들이 알 수가 없죠. 왜? 못 잡으니까.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간첩은 많은데 간첩 잡아야 할 대공수사관들의 사기가 저하돼 버리고 간첩이나 잡아놓으면 역적이나 되는 양 말이죠. 비아냥거리고 쥐가 하는 날 간첩 잡았다고 격려해주고 포상하고 격려해주기는커녕 쓸데없는 짓 했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니 누가 간첩을 잡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그래도 간첩이나 안보 위에 사공을 잡겠다고 하는 이 경찰의 일선 대공수사관들이나 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관 또는 구 기무사적 안보지원사의 방첩체 요원들 그 일선 요원들한테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지휘관 책임자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정부가 코드 맞춰가지고 눈치나 보고 기회주의로 놀고 대한민국 안보가 중요합니까? 정권의 코드 맞추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 나머지 중에 다 이런 분들은 역사적으로 단죄를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더 중요한 일을 해봅시다. 지금 간첩을 잡아야 할 부서가 대표적으로 하면 다 국민들은 간첩 어디서 잡냐면 다 국정원에서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국정원의 지금 대공수사권을 좀 폐지한다고 해갖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이 지금 정권 수립위에 최대 위기에 맞았는데 없어집니다. 곧 폐지가 될 거예요. 간첩을 잡아야 할 부서는 간첩을 못 잡고 있고 간첩을 잡아야 할 부서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국정원장. 지금 국정원장은 북한의 매우 우호적인 사람 아닙니까? 뭐 제가 일일이 언급을 안 해도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김대중 정부 하에서 노무현 정부 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간첩 잡는 부서인 북한의 정보활동을 해야 될 부서인 국정원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국정원의 핵심 간부인 기조실장이 누굽니까? 2006년인가요? 1심의 간첩단 사건 때 직접 총책하고 수차 통화한 연루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유야미만 시켰지만 이런 분이 지금 국정원에 가 있는데 핵심 고위 간부인데 어떻게 간첩을 잡겠습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면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박 전 원장 해명을 좀 해보세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서 어떤 정보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다가 여섯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간첩을 잡아야 되고 간첩에 대한 경각심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뭡니까? 안보의식이 완전히 해이됐어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이가 벌이는 평화쇼에 도어초가 돼가지고 실제 뭐 판문점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지만은 핵심인 북한 비핵화 1cm도 좀 진전이 안 됐잖아요. 그 전하고. 이런 선언이 발표되니까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는 양 들춰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3년 다 돼가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 평화수에 눌려가지고 이 북한의 소위 수령절들이 포갑 짜인 이 김정은의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하고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국민이 70%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말이죠.
국민의 안보의식이 이렇게 무뎌지니까 간첩을 대공수사관만이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의 대공수사관 다 합쳐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엄청 많은 것 같죠? 실제로 내가 보안상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있다, 의심이 간 자가 있으면 신고도 하고 봐줘야 되는데 안보의식이 다 무뎌돼가지고 지금 뭐 간첩인지 아닌지 종북 세력인지 경계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 남북 화해 시대에 이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국가 튼튼한 안보를 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안보를 무력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해외 시사적 거죠. 바로 이 독일입니다. 이 동서독이 서로 분단되어 있었죠. 당시 서독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2년에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역대 독일 수상과는 달리 전향적으로 동독을 향해서, 사회주체제를 하고 있는 동독을 향해서 동방 화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햇볕 정책입니다. 자, 동방 화해 정책을 펼치면서 동서독 편지, 친족 간의 편지 교환이 가능해지고 친지 방문을 하고, 정말 이 동서독 간에 엄청나게 급진전돼 있죠. 화해 무드가 젖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서독에서는 그 군사력하고 첨단 장비가 동독에 비해서 2.6배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서독에는요, 주독 미군이 2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독하고 동방 화해 정책을 펼칠 때 내부적으로는 안보 시스템을 강화시켰습니다. 바로 헌법보호청을 강화하고 안보 수사 역량을 갖다 강화시켰죠. 예산과 인력을 증언하고, 그리고 소위 서독의 안보와 서독의 헌정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급진주의자들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한 급진주의자에 대한 훈련을 갖다가 반포를 했어요. 하면서 안보 시스템을 강화해서 동서독이 대화를 했지만은 결국은 1990년에 서독 주도의 소위 통일을 이룬 나라가 바로 지금의 독일입니다. 이 서독 빌리 브란트 수상이 동방 화해 정책을 펼쳤을 때 경제적 수준이나 안보 역량이 동독에 비해서 2.7배가 넘지만은, 또 주한미군 있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더 동독의 내부적인, 서독의 내부적인 안보 시스템을 강한 결과 동서독 대결에서 동독을 제압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이런 말을 해주는 참모들이 없을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간첩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